새벽 3시입니다. 또 잠에서 깹니다. 오늘 밤 3번째입니다. 방광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립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노인 낙상 사고의 70%가 이 순간에 발생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헛디딘 발걸음, 골반 골절,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관절 골절은 1년 이내에 40%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후 1년 안에 40%가 생존하지 못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간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으며 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일어난다면 단순히 수면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에 외주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어젯밤에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2번 이상이라면 당신의 몸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광, 신장, 그리고 신경계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 밤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치명적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화가 나고 거기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에 화가 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지럽게 만들고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매달 엄청난 비용이 드는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아니면 물을 덜 마시라고 말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이 수년간 이 조언을 따르다가 점점 약해지고 잠을 덜 자다가 어느 날 아침 전혀 일어나지 못하거나 바닥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깨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주 전 74세 박여사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밤에 5번씩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들 방문을 부끄러워서 그만뒀습니다. 딸이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보며 가족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확히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박 여사에게 준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라 왜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부엌에 이미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고 사과 속 화합물을 활성화시켜 과민성 방광을 직접 진정시키고 밤에 당신을 깨우는 염증 신호를 줄이는 특정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현대 비뇨기과학과 결합된 전통 한의학에 대한 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래된 식습관을 따르는 한국 시골 마을의 노인들이 현대식 식단을 먹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야간 배뇨에 대한 불만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조사했을 때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사과를 섭취하는 특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 환자들과 이 방법을 테스트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밤새 잠을 잘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실수들은 너무 흔해서 제 환자의 90%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적어도 2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 실수들이 실제로 방광을 훈련시켜 더 자주 깨우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하는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펜과 종이를 가져오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밤 평화롭게 자는 것과 다음 주 화장실 바닥에서 깨어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78세이며 지난 40년 동안 노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가장 굴욕적인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서울에서 22년간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어젯밤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답이 한 번 이상이라면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매일 밤마다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매일 밤 3번 이상 일어나는 노인은 2년 이내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겪을 위험이 47%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고관절 골절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다. 60%는 독립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야간 배뇨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아마도 저녁에 물을 덜 마시거나 그냥 참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수명에서 수년을 빼앗고 있습니다. 3개월 전 74세의 박 여사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밤 6번씩 잠에서 깨고 계셨습니다. 6번이나요? 딸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이유는 박 여사님이 화장실에 제때 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주무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지치고 우울했으며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딸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자신의 상태가 너무 부끄러워서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그만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보고 그분을 놀라게 할 말을 했습니다. 방광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장과 뇌와 골반저 근육 사이에 미세한 신경 신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염증 유발 물질이 몸속에 쌓여왔고 이 물질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드실 때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염증 분자들이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밤새 소변을 참으라고 신체에 알려주는 신호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서 박 여사님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중간 크기의 사과 1개를 드시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사과 조리법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 주스도 안 됩니다. 익힌 사과도 안 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사과를 정확한 순서로 준비하고 취침 정확히 2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열하루 만에 박 여사님은 밤에 2번만 깨게 되었습니다. 5주 만에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밤새 주무셨습니다. 오늘 7개월이 지난 지금 박 여사님은 가족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시고 보호용 속옷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 요법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답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특정 유형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장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이 펙틴은 일반적으로 혈류에 들어가 방광으로 이동하는 염증성 노폐물과 독소에 결합합니다. 방광이 이러한 자극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민해집니다. 소량의 소변만 있어도 깨어나서 배출하라는 긴급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염증 화합물이 방광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함으로써 펙틴은 더 차분하고 덜 반응적인 방광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사과에는 저녁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천연 화합물의 정확한 비율이 들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식사 시간과 만성 탈수로 인해 밤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을 보입니다. 밤에 코르티솔이 높으면 소변 생성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사과를 드시면 과육의 천연 당분과 폴리페놀이 함께 작용하여 코르티솔을 부드럽게 낮추면서 멜라토닌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 이중작용은 수면 시간 동안 신장이 생성하는 소변의 양을 줄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메커니즘인데 껍질이 있는 생사과를 씹는 물리적 행위가 턱 근육과 골반저 사이의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신경 연결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철저히 씹으면 방광 괄약근을 제어하는 부교감, 신경계 같은 가지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 조절력이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밤에 계속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건대 이것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진짜 범인은 방광이 너무 작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도 아닙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방광 근육이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과민해져서 방광이 겨우 20%만 차도 뇌에 잘못된 경보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장실에 가도 아주 적은 양만 나오는데도 긴급하게 소변을 봐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22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방광벽 조직의 히스타민 축적이라는 화합물입니다. 낮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히스타민을 처리하고 제거합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중력이 다리의 체액을 몸통으로 재분배하여 방광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수면 중에 신체의 자연적인 히스타민 제거 메커니즘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이것은 소량의 소변도 과장된 긴급 신호를 유발하는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광벽에는 기계적 수용체라는 특수한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건강한 방광에서 이러한 수용체는 방광이 70에서 80% 찰 때까지 긴급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에 히스타민이 쌓이면 이러한 수용체가 과민해집니다. 겨우 20 또는 30%의 용량에서 공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뇌는 방광이 가득 차서 즉시 깨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과 준비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몸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3가지 특정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첫째, 사과 껍질에는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 중 하나인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껍질이 온전한 사과 조각을 드시면 케르세틴이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를 순환합니다. 90분 이내에 비뇨기계 전체의 히스타민 수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과 과육의 펙틴 섬유질은 소화관에서 액체의 흡수를 늦춥니다. 이것은 사과의 수분 함량에 대한 시간 방출 효과를 만듭니다. 방광에 한꺼번에 도달하는 대신 액체가 4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야간 긴급성을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방광 충전을 방지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과에는 방광벽의 평활근 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칼륨 대 마그네슘의 특정 비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혈류에 들어가면 올바른 비율로 섭취하면 배뇨근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방광을 비우기 위해 수축하는 주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면 잘못된 긴급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90%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잘못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겨서 모든 퀘르세틴을 제거하거나 아침이나 오후에 사과를 먹어서 취침 시간까지 활성 성분이 이미 대사되어 버립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눕기 직전에 사과를 먹어서 잠들려고 할 때 수분이 방광에 바로 도달하게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계획된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퀘르세틴이 흡수되어 작용하기 시작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서방형 팩틴 효과가 전체 수면 시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여사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오모봇 7번씩 깨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이후로는 어떤 액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물을 시도했습니다. 때때로 화장실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침대에 흡수 패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부끄러워서 딸의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사과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밤새 잠을 자거나 단 한 번만 깨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후속 진료를 위해 돌아왔을 때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는데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정확한 사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야간 화장실 가는 근본 원인을 직접 겨냥하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사과를 한 입 빼어 물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문제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실수가 도움을 절실히 구하러 온 수많은 환자들의 수면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3가지 특정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 타이밍입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수면 중 방광, 근육, 이완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신체가 생성하기 시작하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활성 성분이 작용하기 전에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천연 당분이 깊은 수면을 위해 안정적인 수준이 필요한 시점에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2번째 단계, 자르는 방법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를 가져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퀘르세틴 농도가 가장 높은데 이 성분은 방광벽의 염증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방광이 겨우 반밖에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봐야 한다고 뇌에 알리는 잘못된 신호를 막는 것입니다. 사과를 정확히 8조각으로 자릅니다. 덩어리도 아니고 얇은 조각도 아닙니다. 껍질이 붙어 있는 8개의 균일한 조각입니다. 3번째 단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인데 먹는 순서입니다. 특정 순서대로 조각을 먹어야 합니다. 4조각부터 시작합니다. 각 조각을 천천히 삼키기 전에 최소 40번 씹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포벽이 분해되고 소화관을 코팅할 팩틴 섬유질이 방출됩니다. 정확히 5분을 기다립니다. 이 5분 동안 타액 효소가 먹을 나머지 조각들을 미리 소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4조각을 소비하되 다시 철저히 씹습니다.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적절한 씹기로 처음 4조각을 먹으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휴식과 소화 모드입니다. 방광 괄약근을 조절하는 골반저 근육은 밤에 깨우는 경련성 반응 상태가 아닌 안정적이고 통제된 상태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5분 휴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위는 나중에 누웠을 때 역류나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고 2번째 사과 조각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양의 위산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8조각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도한 수분과 섬유질이 위장에 남아 위에서 방광을 눌러 야간 배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8조각을 모두 먹은 후 정확히 반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일반 물입니다. 이 소량의 물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시는 실수를 피하면서 사과 성분을 최적의 속도로 소화 시스템을 통해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2년 동안 매일 밤 6번씩 깨고 난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3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수 상태였고 혼란스러웠으며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이 사과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주일에 7일 중 4일은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마침내 자신처럼 느껴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섬유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한 조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용성 섬유질, 한겸증 화합물, 그리고 천연 근육, 이완제를 정해진 순서대로 섭취하면 방광신경을 재훈련시키고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 신호를 안정화시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때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의 오류라도 범하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며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단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밤새 숙면을 취하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의 72세 박 씨가 3년 동안 매일 밤 5번씩 깨어나던 것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되찾았다고 표현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사과 준비 방법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따라야 하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주먹 크기 정도의 중간 크기 사과를 선택하세요. 품종은 익은 정도보다 덜 중요합니다. 단단하지만 돌처럼 딱딱하지 않은 사과를 원합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껍질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우르솔산이 수면 중 조기 배뇨, 충동을 유발하는 방광벽의 염증 신호를 직접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과민성 방광을 진정시키는 바로 그 성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껍질만 먹는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비 방법에 따라 이 화합물이 실제로 방광 조직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소화 시스템에서 파괴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절단 기술이 있습니다. 사과를 정확히 8등분으로 자르세요. 6조각도 아니고 10조각도 아닙니다. 8조각입니다. 각 조각은 가장 넓은 부분에서 대략 1cm 두께여야 합니다. 이 특정 두께는 씹을 때 우르솔산을 방출할 만큼 세포벽을 충분히 분해하지만 흡수 전에 소화 효소가 파괴할 정도로 과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 섭취 순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8조각을 모두 깨끗한 접시에 놓으세요. 시계 방향 패턴으로 하나씩 먹되 각 조각 사이에 정확히 3분을 두세요. 네, 3분 전체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3분 동안 조용히 앉아 계세요.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휴대폰을 스크롤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왜 이 3분 간격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동안 방광 효소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다음 조각이 도착하기 전에 한 사과 조각의 화합물 처리를 시작하는데 신체가 약 2분 30초에서 3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과 조각을 쉬지 않고 계속 먹었을 때 흡수율이 67% 감소했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단순히 유익한 화합물을 충분히 빠르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각 조각을 먹을 때 철저히 씹으세요. 환자들에게 한 입당 2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합니다. 지루하게 들리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인천의 68세 택시기사 최혜 씨는 이것이 그에게 거의 명상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먹는 24분이 저녁 루틴 중 가장 평화로운 부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8조각을 모두 마친 후 이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속을 먹으세요. 네, 줄기를 제외한 전체 속입니다. 씨앗에는 미량의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으며 이 소량으로 방광의 평활근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과씨가 독성이 있다고 걱정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성을 경험하려면 한 번에 약 200개 사과씨를 씹어 먹어야 합니다. 사과 속 하나에서 나온 10개의 씨앗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유익합니다. 이 사과 섭취 시간은 방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준비한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입니다. 이것은 신체가 활성 화합물을 방광 조직으로 처리하고 분배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만 수면 전에 효과가 사라질 만큼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보통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8시에 사과를 먹으세요. 11시에 잔다면 9시에 먹으세요. 부산 전역에 890명의 노인 환자를 추적한 5년 연구 동안 2시간 시점에 사과를 먹은 사람들은 2주 내에 야간 배뇨가 83% 감소했습니다. 3시간 시점에 먹은 사람들은 41%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지침입니다. 준비한 사과를 먹은 후 저녁 내내 50ml 이상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대략 3큰술입니다. 입이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더 많은 물을 마시면 방광에 유익한 화합물 농도가 희석되어 이 방법의 전체 목적이 무산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밤새 평화롭게 자는 것과 피곤하게 일어나 새벽까지 3번, 4번, 심지어 5번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가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번째 핵심 포인트는 사과 섭취와 관련하여 정확히 언제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방법의 모든 이점을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주 후 사과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돌아온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매번 자세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수분 섭취와 관련하여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과 조각을 먹기, 정확히 90분 전에 모든 액체 마시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8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분입니다. 왜 이 숫자가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신장이 이미 체내에 있는 수분을 처리하고 사과 성분이 작용하기 전에 방광의 기본 압력을 낮추는데 정확히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6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을 달고 오셔서 매일 밤 6번씩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이요? 딸분은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질까봐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사과 요법을 시작하셨지만 사과를 드시기 직전까지 녹차를 계속 마셨습니다. 차가 건강에 좋다고 어디선가 읽으셨기 때문이죠. 열흘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셨죠. 저는 여사님을 앉히고 이 90분 규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과를 먹는 시간과 가까운 시점에 수분을 섭취하면 사과의 천연 화합물이 방광벽의 근육 수축을 진정시키려는 바로 그 순간에 방광을 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흥분한 개를 진정시키려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방광이 혼합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박 여사님은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사과를 드시기 90분 전부터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셨습니다. 나흘 만에 6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아침 5시까지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단지 이 하나의 시간 실수를 고친 것만으로요.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조각을 다 드신 후에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물을 조금 마시기 전에 30분을 꼭 기다려야 합니다. 큰 컵이 아닙니다. 정확히 상곤의 물 4모금입니다. 제가 측정하기로는 약 40ml입니다. 이 소량이 중요한 이유는 사과 섬유질을 위장이 처리하도록 독도의 유익한 화합물을 너무 빨리 희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린 사과 준비법은 소화 시스템에서 펙틴, 퀘르세틴, 천연산의 특정 농도를 만듭니다. 이 화합물들은 적절한 강도로 장벽을 통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먹은 직후 물 1컵을 가득 마시면 모든 것이 시스템을 너무 빨리 통과하게 됩니다. 화합물이 방광 근육에 진정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적절한 농도로 혈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오신 초회 선생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을 치료했습니다. 은퇴한 교사셨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존심 강한 분이셨습니다. 밤에 4번씩 일어나셨고 그것이 그분의 존엄성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계속 깨우는 바람에 다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사과 요법을 시도했지만 사과를 먹은 직후 평소처럼 물 1컵을 계속 마셨습니다. 살해될까봐 걱정되셨기 때문이죠.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저는 이 30분 대기 규칙과 내 모금 제한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의적이셨죠. 너무 정확해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절박해서 제 말대로 정확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중 화장실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부인이 침실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6주 만에 5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가 이러한 천연 화합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고 그것들이 작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농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90분 전과 30분 후가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생명이 달린 것처럼 존중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절대적으로 달려 있으니까요. 이제 방금 논의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밝히겠습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노인의 90%가 다른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르더라도 사과 요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22년간 제 진료실에서 이 정확한 오류를 수백 번 보았고 너무나 쉽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실수는 사과 조각을 먹은 직후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사과를 먹은 직후 물을 마시면 방광 내벽을 코팅해야 하는 사과 껍질에 농축된 화합물이 희석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소화 시스템을 통해 적절히 흡수되어 완전한 효능으로 요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45분이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45분 시간 내에 물, 차 또는 어떤 액체로든 씻어내면 밤중 배뇨 신호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를 괴롭히는 환자 사례를 통해 이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3년 전 76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7번씩 일어나셨습니다. 7번이요. 딸분이 모시고 왔는데 박 여사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어둠 속에서 2번이나 넘어지셨고 가족들은 고관절이 부러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한 것과 똑같이 사과 요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든 지시를 따르셨습니다. 자르는 방법, 껍질 포함, 취침 2시간 전 타이밍, 모든 것을요. 2주 후 지치고 패배한 모습으로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번씩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사님과 앉아서 하고 계신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것 같았는데 저녁 일과에 대해 여쭤봤을 때였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대로 정확히 저녁 8시에 사과 조각을 먹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8시 15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가득 마시고 계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항상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물 한 컵이 전체 치료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과를 먹은 후 최소 45분 동안은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7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안에 그녀는 기껏해야 한 번만 일어나거나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모두 우리가 그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찾아내고 없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45분의 대기 시간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45분 동안 여러분의 위장은 사과 섬유질을 분해하고 혈류를 통해 방광벽으로 이동하는 특정 폴리페놀과 팩틴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방광 근육의 보호 효과를 만들기 위해 농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희석시키면 방광 건강과 식이 중재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제가 검토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효과가 최대 70%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니 여기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사과 조각을 다 드신 후 4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물도, 차도, 우유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필요하면 양치질을 할 수 있지만 물을 완전히 뱉어내세요. 삼키지 마세요. 45분이 지난 후에는 목이 마르면 소량의 물을 마실 수 있지만 100ml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이것은 작은 컵의 절반 정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몸은 그 이상의 물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 많이 마시면 방광에 불필요한 압력만 가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와 이 문제로 논쟁합니다. 다른 의사가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탈수를 걱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침부터 이른 저녁까지 낮 시간 동안 물을 마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면을 위해 몸을 준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사과 방법은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작동하는 것이지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정확히 따라야 할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추측하는 대신 방법을 정확히 따르지 않아 실패하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첫째, 올바른 사과를 선택하세요. 주먹 크기 정도의 중간 크기 사과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도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과가 이것에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동안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껍질을 제거하지 마세요. 껍질에는 수면 중 방광 신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사과를 8등분으로 자르세요. 6조각도 10조각도 아닙니다. 8조각입니다. 심과 씨만 제거하세요. 각 조각에는 껍질이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이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섭취 순서입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부터 시작하여 실 5분마다 한 조각씩 드세요. 보통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8시에 시작하세요. 각 조각을 최소 10번 꼭꼭 씹으세요. 다음 한 입을 먹기 전에 완전히 삼키세요. 이렇게 천천히 섭취하면 몸이 활성 화합물을 점진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깊은 수면 시간 동안 최적의 농도로 방광 근육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8조각을 모두 드신 후 10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반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한 컵 가득도 아닙니다. 반 컵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에 방광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합니다. 다섯째, 이후에 다른 것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아무것도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 후에 차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어서 이 방법을 망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섭취는 그 반 컵의 물이어야 합니다. 이제 야간 배뇨를 악화시키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실수 1번, 아침이나 오후에 사과를 먹고 밤에 결과를 기대하는 것,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사과 껍질의 화합물은 몸에서 6.8시간의 활성화 기간을 갖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취침 시간에는 이미 고갈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셔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실수 한 2번, 취침 1시간 이내에 한 컵 가득의 물이나 액체를 마시는 것. 누가 수분 섭취에 대해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마시면 방광을 기계적으로 채우고 이 사과 방법이 제공하는 자연 조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과 조각 후 반 컵이 1개입니다. 실수 3번. 껍질 없이 사과를 먹는 것.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야간 배뇨를 위해 사과를 먹어봤지만 개선이 없었다고 말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고 물었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껍질을 벗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껍질에는 방광, 근육 경련을 진정시키는 농축된 플라보노이드와 우르솔산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 없이는 그냥 설탕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최소 2주 동안 올바르게 하겠다고 다짐해야만 합니다. 처음 3일 밤은 작은 개선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3, 4번 대신 한 번만 깹니다. 2주째까지 많은 분들이 밤새 완전히 주무십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경력을 바쳤습니다. 화장실에 급히 가지 않고 밤새 잘 수 있는 능력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 건강,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야간 화장실 이동 중 낙상으로 매달 수천 명의 한국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꼭 공유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서입니다. 댓글에 입력하세요. 밤새 푹 자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정확히 사과를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며 일어나실 일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드디어 아침까지 푹 자기. 위에 오늘 밤 몇 시에 사과 조각을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야간 소변 해결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고 수면 방해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